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대출이나 R&D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페이스북이랑 저희 운영하는 밴드에다가 글을 써서 올렸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합니다. 제가 썼던 글을 좀 읽으면서 좀 코멘트를 담는 방식으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먼저 좀 서두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자, 기업의 대출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정형화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A를 하면 B가 된다거나 B를 하면 C가 된다거나 이런 정형화된 틀들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벤처를 하면 대출이 된다거나 특허를 내면 대출이 된다는 식의 접근부터 사업계획서를 잘 쓰면 대출이 된다라는 이런 공식들을 원하시거나 이런 공식으로 정형화시켜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가 항목 중에서 정량 평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정형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사실 그 정형화 단계까지 가기 전에 기업이 갖고 있는 상황이나 역량 등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하거나 준비해야 되는 도입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자금이나 지원금, 대출이나 지원금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짚을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출이나 지원금을 알선, 대리, 대행, 개입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고요. 성과보수, 성공보수 모두 다 불법입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은 불법이고 뭐 R&D는 합법이냐 그런 거 없어요. 정부 정책에 대리하고 개입하는 것 자체가 모두 다 불법입니다. 어떻게 포장해도 불법이에요. 자, 한 번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특히나 융자 관련된 파트는 예를 들면 신용등급 7등급인 기업이 신용등급 6등급 이상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을 신청하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떨어진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부채 비율 300% 미만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 있는데 우리 기업이 부채 비율 1000%가 넘는데 신청하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다 저희 실제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즉 신용도나 정책 우선도, 매출의 신장이나 담보 여력 등 여건이 잘 갖춰진 기업들은 우리 기업에게 적합한 정보가 제공이 되면 그 정보 중에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합한 대출을 신청하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된다가 아니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제 주머니, 제 계좌에 있는 돈을 빌려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관의 심사 기준에 맞춰서 심사자, 기관이 평가할 거기 때문에 심사자 외에 그 누구도 확언하거나 확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자금이 소진돼 있거나 신청 기업이 너무 많아서 기업당 부여받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더구나 현실에서는 담당자, 이런 지원 사업이나 융자를 심사하는 담당자들, 현장의 담당자들이 인사 발령이나 보직 이동, 점포 이동 등의 심사의 변수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즉 우리 기업은 멀쩡한데 담당자가 이직을 하거나 보직 변경을 하거나 점포 이동을 하면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도식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확언하고 확답하는 것은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무상 지원하는 다른 지원금들과 달리 대출은 반드시 원금 상환을 전제로 하고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후관리, 기타 등등의 상환에 관련된 복잡한 더 복합적인 변수들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대출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런 기업을 안내하고자 하는 컨설턴트는 정형화에 늪에서 허우적거릴 게 아니라 우리 기업과 제도, 집행기관의 현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무엇이 문제고 어디에 결핍이 있는지 발견해내고 우리가 활용하기에 적합한 지원기관과 종목들을 선정해서 현실적으로 차곡차곡 하나씩 준비해가는 이 준비의 과정이 솔루션의 핵심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내가 급하다라고 해서 신청만 빨리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급하지만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준비 안 된 기업이 심사만 빨리 신청하면 떨어지겠죠. 더군다나 심사에서 떨어지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재신청, 접수할 수 없는 페널티가 대부분의 대출이나 지원 사업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준비하고 신청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융자는 한 기관에서 한 번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게 2억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5천에서 1억밖에 안 나올 것 같으면 2번, 3번
은행, 보증기관, 뭐 정부기관, 지자체 등등 여러 단체를 거쳐서 목적하는 자금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2억이 급한데 지금 2억을 신청해서 2억을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정도 스펙을 갖고 있는 분들이면 이미 받았겠죠. 이런 고민들을 안 하십니다. 대기업들도요, 좋은 재원을 투자나 융자나 채권이나 주식으로 융통하기 위해서 회계를 합니다. 누구보다 목숨 걸고 숫자들을 만듭니다. 연말에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별, 주별, 월별, 반기별, 분기별, 뭐 KPI를 정해서 인덱스에 대한 아주 섬세한 관리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계정과 원하는 수치를 우리 영업기간 동안에 만들어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대출은 반드시 상환을 전제로 기획해야 합니다. 대출 관련해서 가장 치명적이고 그렇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업들의 실수가 뭐냐면 대출을 받아서요 급한 불 끄고 또 대출 받아서 급한 결제들 하고 이거 몇 번 하고 나면 한숨은 돌릴 수 있는데요 정신 차려놓고 보면 나는 손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금융거래 내역 따보면 대출만 몇 억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경제활동의 동기를 상실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인 로스죠. 대출이 이런 부채가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상환 계획을 수반하거나 어떻게 상환해 나갈지 계획을 짜서 그것들을 이행해 가거나 혹은 대출을 받아서 결제를 내보내면 반드시 수금하는 방법들을 반대급부로 만들어서 수금한 돈으로 자산을 구축하는 네. 대출을 회전시켜서 그것들을 우리 예측 가능한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사업용 자산으로 구축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부채라는 게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매각 대금에서 상환돼 버리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우리는 양도 차익, 자본 소득만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도출이 됩니다. 각종 융자를 비롯한 지원 사업의 심사나 접수 방식이 과거가 이런 각종 요식행위들, 서류, 이런 정형화의 늪에서 나오라고 시그널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온라인으로 모든 제도의 접수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과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이미 오래됐죠. 요식행위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행위가 아니라 우리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또 유지할 수 있는 스펙들을 고민하고 그런 스펙을 갖추고 그걸 우리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 경제활동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해 나가고 그 관련된 회계 계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수고가 기업에 쌓여서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세상 쓸데없는 게 우리 세상 쓸데없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우리 컨설턴트들이 한정된 관심과 생각, 시간과 예산을 무의미하게 소모하지 않도록 실제로 우리 기업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법과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없는 살림을 거기에 집중 투입하시는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